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포토샵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포토샵은 벡터 최강자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비교해서 비트맵 최강자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이죠. 그러니까 비트맵과 픽셀 리터칭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포토샵은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쓰지만 이렇게 대중화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포토샵이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픽셀 아트 뭐 이런 단어도 생소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99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매킨토시 버전으로 나왔었죠. PC 버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98년도 때부터 PC 기반이 나왔던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매킨토시 기반으로만 출시가 됐었습니다. 예. 포토샵은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다양하게 변해왔죠. 그 이유는 이제 디지털 환경이 계속 변해가면서 거기에 포토샵이 발을 맞추다 보니 다양한 어떤 영역들을 건드리게 됐고, 그 영역들이 초기에는 단순하게 리터칭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이제 출판을 위한 포토 리터칭 프로그램 같은 그런 출판물을 위한 이제 전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가 웹이라는 어떤 시장이 생기면서 인터넷과 맞물릴 수 있는 어떤 그 라이트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웹 환경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착을 한 게 바로 포토샵이죠. 그래서 GIF 포맷 저장 방식이라든지 PNG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뭐 3D가 활성화될 때는 늘 3D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간단한 3D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환경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모바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영상, 유튜브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상과 요즘에는 이제 그 그래픽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벡터 프로그램 환경까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폭넓은 그런 환경이 제공되도록 발전해 온 게 포토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비트맵 환경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포토샵은. 네. 우리가 그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 이 파일을 저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서 보면 이 다양한 환경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JPG는 뭐 기본에 많이 제공이 됐던 거지만 어떤 그 GIF라든지 우리가 이제 PNG나 포토샵 로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확대되면서 많이 접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PS 환경은 출판을 위한 포맷 저장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TIFF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그래픽을 손실시키지 않으면서 저장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잘 저장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에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다양한 그 메뉴들이 생성이 됐고, 그 메뉴들에 따라서 저장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설정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솔직히 권장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포토샵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토샵이 오랫동안 다양한 환경을 거쳐온 것처럼 다양한 메뉴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게 눈에 보이는 메뉴뿐만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우리 메뉴바에서 창을 잠깐만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하나 선택을 누를 때마다 이 옵션 패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편집도 가능하고 브로시 생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널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게 그 안에서도 다양한 메뉴들이 또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메뉴들이 존재하려면 영어 단어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포토샵을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그래픽 용어라든지 포토샵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그렇게 익숙치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영문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변환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한글 파일 환경에서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그 이름만 보고도 사실 이게 대충은 이런 효과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써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효과나 어떤 그 기능들이 보여줬을 때 맞아 그랬어 라고 해야 훨씬 더 접근성이 빠른데, 실제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한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할 때 속도도 더딜 뿐더러 이해하거나 빨리빨리 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한글 버전으로 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한글 파일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 버전으로. 영문으로 쓰시는 분들도 한글 버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컨트롤 O를 누르시면 오픈 파일이 열립니다. 여기서 열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열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초기에 새로운 걸 만들기를 해서 빈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기를 하고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러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미지하고 실제적으로 보드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보드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드 환경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문서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환경이다 그러면 핸드폰에 맞는 비율, 그 다음에 영상이다 그러면 영상에 맞는 비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갖춰진 환경에서 해야 뭐 내가 이미지를 나중에 다시 재가공하는 그런 수고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포토샵을 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럼 내가 포토샵으로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시고 하시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토샵이 갖고 있는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웹이나 영상이나 앱 모바일 환경이나 아니면 출판이나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환경들을 그냥 무작위로 할 수는 없고요. 앱을 하겠다, 3D를 하겠다, 아니면 포토 리터칭을 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맞는 활성화된 메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창에서 작업 영역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3D 그래픽 및 웹, 동작, 페인팅, 사진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뭐 이 5가지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툴들이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3D 환경에는 3D에 맞는
그런 환경 형태가 먼저 보여지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웹, 그러면 이렇게 이런 웹에 걸맞는 환경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하면 이제 타임라인이 일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 하면 이제 브러쉬 위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진, 그러면 이제 포토, 우리가 보통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냐에 따라서 툴들을 다시 찾지 않아도 먼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메뉴들을 끄집어내고 쓰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고 꺼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도 다 이게 분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포토샵은 이 주어진 화면 환경에서 가장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팝업 메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드래그해서 붙이시면 어떤 거든지 내가 필요한 것만 모아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액션도 이렇게 갖다 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지만 않겠죠. 일일이 또 찾아야 되고 늘려야 되고 하는데, 여기다가도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이고, 또 이거 필요 없으면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 그래픽 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그래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약간의 어떤 스트라이프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바로 거기를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든 붙거나 내가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네,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꺼내면 요 묶음, 요 라인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요 묶음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면 보시면 요 세 개가 한 묶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진한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바로 한 묶음인 거죠. 예. 보시면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그래픽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열었던 것들이 이렇게 최근 항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찾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썼던 것들을 바로바로 끄집어서 쓸 수가 있고, 이 한번 열었던 것들은 가장 앞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새 파일이라는 것들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환경이 뜹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뭐냐면, 여기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사진, 인쇄,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영화, 비디오 이런 환경들이 나오죠. 이렇게 눌러보면 아마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걸 작업하려고 이와 같이 꾸몄구나라고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진 그러면 이와 같은 거, 그죠? 인쇄 그러면 이와 같은 거.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웹 하면 오른쪽에 이제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렇게
픽셀 단위로 보여집니다. 픽셀 단위로. 그리고 픽셀 슬래시 인치라는 단어가 뜨는데, 인치라는 단어가 뜨는데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그 해상도가 인쇄 부분을 체크했을 때가 300으로 뜨고, 그 다음에 외부로 가면 72dpi 픽셀 per 인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인치의 픽셀 수를 72개로 표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366이니까 72로 나오면 몇 인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색상을 RGB로 가고 비트 수도 8비트, 16비트, 32비트로 표현을 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이제 배경을 검은색, 여기 보시면 검은색, 배경, 투명, 사용자 정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예 그 포맷이 결정되어 있죠. 지금 1366, 요거는 1920에 1080 정도의 웹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모듈화 시켜놔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이자, 디지털 디자인을 할까 라고 결정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이제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인쇄로 넘어가면 우리가 A4,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죠. A4를 눌러보면 인쇄용이 아까와 웹이나 모바일과는 다르게, 모바일과는 다르죠. 72, 웹은 72, 인쇄는 A4가 300입니다. 그죠? 여기 PPI라고 되어 있어요. PPI. 픽셀 퍼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치당 몇 픽셀이다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인쇄에서는 DPI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뭐예요? 점을 얘기합니다. 도트 퍼 인치예요. 그래서 인치당 몇 개의 점을 찍어서 해상력, 곧 얼마나 선명함을 보여줄 거냐, 그게 인쇄에서 쓰는 용어고요. 화면에서 쓰는 용어는 픽셀 퍼 인치예요. 1인치에 몇 개의 픽셀을 찍어서 화면을 선명하게 보여줄 거냐,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웹에서는 픽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쳐져 있지만, 인쇄로 넘어가면 인치로 되어 있거나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출판 환경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그러나 웹이나 모바일 같이 디지털 환경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픽셀 환경입니다. 그래서 몇 픽셀이 측정하는 단위가 되는 거고, 픽셀이 인쇄나 뭐 아트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인쇄나 주로 종이나 대지에 출력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크기가 나와 있는 이런 거죠. 종이 절수라든지 인화지의 절수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아예 인치나 그 다음에 미리로 모든 것들이 표현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 시간이라 그냥 우리가 맛보기를 한 거고요. 다시 한번 해상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조정하고 배워볼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메뉴 구성부터 이 툴바에 대한 것들, 옵션 메뉴나 옵션 패널에 관한 것들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